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역사회 정신건강의 기본장애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교과서 221페이지부터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첫 번째 우울증 볼게요. 우울증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보시면 일시적으로 기분만 저하된 상태를 뜻한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자, 기분만 저하된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내용, 사고 과정, 동기, 의욕, 관심, 행동, 수면, 신체 활동 등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어떻게 된 거? 저하된 상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기분만 저하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우리는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고요. 자, 이런 우울증은 증상, 다양한 증상들이 매일 그리고 거의 하루 종일 지속될 때를 우울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울증의 원인은요, 생물학적, 유전적, 환경 스트레스, 신체 질환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자, 우울증의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우울감,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 어떻게 될까요? 저하, 의욕 상실, 의욕도 저하되고요. 흥미도 저하됩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가 나타나는데 이 수면 장애는 불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불면증,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너무 잠만 자려고 하기도 해요. 과수면, 의욕이 저하되면서 잠만 자고 싶어 합니다. 과수면, 그래서 극과 극을 좀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과 자살 시도, 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고위험군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해요. 우울증 고위험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살에 대한 생각, 자살을 시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신호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 시기에는 입원 치료가 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정적인 사고, 무가치감,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무가치감, 그 다음에 지나치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 식욕에 대해서는 식욕이 저하가 되기도 하고 식욕이 증가가 되기도 하면서 체중이 찌거나 마르거나 얘도 극과 극을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가 되고 생산성의 저하, 의욕이 저하돼요. 생산성이 저하돼요. 비슷한 맥락이고요. 학업 능력도 저하가 되고 가족 간의 갈등, 이혼, 다양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우울증의 치료는 약물 치료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복용하는 걸 항우울제를 복용하는데, 자, 이거는 꾸준히 복용하셔야 되겠죠. 꾸준히, 중간에 중단하시면 안 되겠고 꾸준히 복용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항우울제 치료는 우리 우울증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 약물 치료만으로 될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같이 병행하셔야 돼요. 인지치료, 지지상담, 심리사회적 개입 같은 것들이 다양하게 병행해서 치료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어떻게 매일 거의 하루 종일 나타나며 기분만 저하된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저하된 상태예요. 그래서 증상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많은 것들이 저하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불안장애를 보겠습니다. 번불안장애. 이 범자가 넓을 범자예요. 넓을 범. 넓은 곳에, 넓은 면에서 불안을 느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불안은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걱정과 불안을 호소해요. 뭐 이런 것까지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정말 비현실적인 것들을 걱정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이거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런 걱정과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양한 일들에 관해
재앙을 예상하고 과도하게 걱정을 합니다. 과해요. 자, 그 다음에 증상은 소심함, 걱정, 신경과민, 피로, 두통, 불면증, 호흡곤란 같은 것들을 호소하는데 이런 증상이 왜 나타나느냐? 자, 불안으로 인해서 교감신경 우리 들어보셨죠? 교감신경이 흥분된 상태예요.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기 때문에 몸에서 흥분, 놀람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이 너무 과해지기 때문에, 걱정이 과해지기 때문에 뭐 대인 관계라든지 직업 활동이라든지 일상생활 같은 것들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포장애, 우리 외상후 스트레스 배웠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보다는 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양극성 장애 조울증 볼게요. 자, 조울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분이 들뜨는 조증, 굉장히 업이 돼 있는 상태. 아니면 이건 뭐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증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자, 조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분이 가라앉는 우울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자, 나타나기도 하는 의미에서 양극으로 나뉜다. 그래서 양극성 장애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 양극성 장애 환자에 대한 대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차분한 활동보다는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운동을 격려합니다. 그래서 운동이 치료 과정 중에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조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너무 넘쳐요. 에너지가 넘치다 못해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네, 폭력적이거나 과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좀 소모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우울증 환자는 에너지가 그리고 기분이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기분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가 좀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증 우울증, 그래서 양극성 장애 조울증에는 운동이 필수로 격려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관성 있는 행동을 제한합니다. 행동에 제한을 줘서 행동의 제한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들을 관찰해야 되는데 관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우리 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고 또는 자해의 위험성이 굉장히 커요. 사고 또는 자해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 이런 사고나 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찰이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난폭하고 위협적인 정도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서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난폭한 행동을 했을 때는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환자 옆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환자가 흥분했다고 해서 간호하는 저희들도 같이 흥분해서 막 이렇게 하시면 이 상황이 더 극에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차분하게 간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분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옆에 서서 하는 이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보통 눈을 마주보고 하여라 라고 많이 배우셨는데 이럴 경우에는요, 옆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조울증 대상자들은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특성상 이들의 불안, 눈을 마주보고 하게 되면 불안도가 높아지고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기보다는 이렇게 옆에서 대화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와 관련된 문제 풀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문제 문항수가 별로 없어서 따로 영상은 만들지는 않고요. 자, 533페이지 75번 보겠습니다.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보통 모든 증상들이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1번, 주의 집중력이 어떻게 되죠? 집중력 저하. 자, 그 다음에 일시적인 우울감이다? 일시적 우울감 아니에요. 지속적인 우울감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울하고요. 그 다음에 수면 장애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불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과수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일상생활 기능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생산성도 저하되고 학업 능력이라든지 어떤 의욕, 흥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저하되는 것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5번 죄책감이 저하가 아니라 죄책감은요 증가합니다. 죄책감.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 그 다음에 무가치,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76번.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의 다음 이야기 중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말은 자,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살에 대한 암시. 고위험군에 속하는 자살에 대한 암시, 자살의 시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없어져도 아무도 찾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자살에 대한 암시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고위험군이고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을 하면서 그들의 행동이라든지 말과 행동 이런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신호예요. 신호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이 정말 최상위로 찍을 때는 마지막에 이제 자살이기 때문에 이 자살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77번을 보시면 양극성 장애 환자가 난폭한 행동을 할 때의 간호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답은 2번이죠. 차분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8번에 보시면 45세 직장 여성 A씨가 6개월 이상의 만성적인 불면증과 불안 초조 증상이 있어 정신과 외래를 방문했대요. 자, 모든 일에 대해서 걱정이 지나치다라고 했습니다. 6개월 이상 모든 일에 대해 걱정이 지나쳐요. 6개월 걱정, 불안, 과도한 걱정이 모든 일에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뭐죠? 범불안 장애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고요. 자, 또 제가 문제를 하나 가져왔는데 자, 이 문제예요. 2019년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공중에서 나왔어요. 자, 여러분 풀어보세요. 환청이 들리고 환청.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이거 망상이죠? 망상. 실질적인 건 아니에요. 망상. 그 다음에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환청, 망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정신질환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교과서에 특별히 언급이 없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죠. 자, 조증 우리 배웠어요. 우울증 배웠어요. 불안장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조현병입니다. 조현병. 그래서 우리 조현병이라고 하는 거는 망상, 이런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 사실과 다른 것들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환청, 그 다음에 와해된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언어가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들을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와해된 언어가 이상하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요. 이어지지도 못하고요. 자, 그 다음 정서적 둔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극에 대한 감정적 반응이 줄어들거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없거나 감정이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되게 무감동적인 사람,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런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의 장애도 일으키죠. 그래서 사회생활도 잘 안 되고 대인관계 같은 것들도 힘들고 이런 것들의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정신적 질환이 조현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 망상, 환청, 환시 이런 것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딱히 언급은 없었지만 우리가 조증, 우울증, 불안장애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조현병을 냈고 조현병은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조현병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기분장애와 관련된 우리 요약 정리 종료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